지난 시간에 22쪽 8악단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제 23쪽의 인면총론을 할 그럴 차례지요. 그 전에 유장상법을 이제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데 유장상법보다는 마의상법은 강의를 듣지 않고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송나라 때 글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함축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다소 어렵지만은 또 그 나름대로 재미가 있고 유장상법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이 또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실만 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인면총론 천정, 욕기, 사공평, 중정, 광윤, 인당청, 산근, 부단, 연수, 활. 인면총론, 사람의 얼굴에 관한 총체적인 내용을 지금 이제 소위 총론이라고 그러면 강론이 아니지요. 총론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적인 것을 이렇게 해놓은 것을 총론이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가면 이 강론 부분이 나오죠. 천정, 욕기, 사공평. 천정은 우뚝 솟아야 되고 사공은 평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중정, 광윤, 인당청. 중정은 넓고 윤택하고 인당은 맑아야 된다. 산근, 부단, 연수활. 산근은 끊어지지 않고 연상과 수상은 널찍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사람 얼굴을 위에서부터 쭉 설명을 해오고 있는 거죠. 이유로 이제 머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발제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러면 발제의 바로 밑에가 뭐냐 하면은 바로 밑에를 여기를 천중이라고 그래요. 바로 밑에. 그러니까 이 머리가 난 선하고 이마하고 그 경계선이 발제고 그 바로 밑에를 천중이라고 그런다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가 이 천정입니다. 지금 말하는. 그 다음에 천중, 천정, 그 다음에 이 밑에가 이 사공이에요. 네? 그리고 그 밑에가 중정이고 그 밑에가 인당입니다. 인당. 그런데 인당은 뭐죠? 인당은 양쪽 눈썹이 있는 이 중간이죠. 네? 그 다음에 그림이 어떻게 인당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그 밑에가 이제 여기가 산근 그리고 그 밑에가 연상 그리고 그 밑에가 수상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준두 이렇게 쓰는 거죠. 작게 쓰려니까. 그래서 천정이라는 얘기는 이 발제에서부터 이 부분이죠. 이 말을 크게 나누면 천종, 천정, 사공, 준정, 인당 이렇게 나누지만은 크게 보면 이건 이마죠. 다 이마고 좀 더 나눈다고 그러면 이마를 상중 하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정이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이마를 이렇게 있을 때 이마를 이렇게 인당까지 나눴을 때 이 발제에서부터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 이마가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마가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나와야죠. 머리에서부터, 정수리에서부터 이렇게 굴하지 않고 이렇게 내려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니까 여기 머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자 솟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옆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욕기라고 하는 건 높게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움푹 꺼지면 안 돼. 이 부분이 움푹 꺼지면 어떻습니까? 이마의 뼈가 세로로 솟은 게 아니라 가로로 마치 큼직한 무슨 독일산 소세지를 다루는 것처럼 옆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튀어나오면 이게 신고가 많아. 평생. 주로 육체 노동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높아야 돼. 이게 연예인들, 일부 연예인들, 파리개들처럼 여기가 원폭 들어가고 맞박 가운데만 튀어나오고 이런 거니까 못 쓴다 이 말이지.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가야 돼. 쭉.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사공. 그러니까 천정은 여기까지고 이 밑에가 이제 사공이 되겠죠. 밑에가 인당이니까. 이마를 하나, 둘, 세 개로 쪼갰을 때, 인당까지로 쪼갰을 때, 윗이마는 움푹 들어가면 안 되고, 이 이마는, 이쪽의 이마는 너무 톡 솟으면 이런 모양이 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움푹 굴하면 안 돼. 이 평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평평해야 된다. 움푹 꺼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마가 이쪽, 사공이나 중정이 움푹 꺼져 있으면은, 이게 자수성가해야 될 사람이에요. 부모 도움을 전혀 못 받아.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 해도 그걸 다 털어먹고 자기가 자수성가를 하게 돼요. 사공, 중정이 그러면 그래. 사공이나 중정이 그러면. 그래서 이 부분이 평탄하게 이렇게 내려와야 조상으로부터 받은 기맥이 있어서 그런 거죠. 우리 교장 선생님은 잘 아실 만한 분인데, 지난번에 충청도 예산에서 또 어떤 선생님 출신 한 분 오셨는데, 저희 관룡자 구입하시고 그래서 오셨는데, 김도난 교장 선생님 소개를 하셔서 오셨어요. 근데, 봤더니 이 양반이, 성이 백신데, 이 선생님들 출신들이 보면은, 이마가 좋아요. 큰 고난이 없는 거죠, 대부분. 아무리 그 집이 부자라더라도 그 집 자식이 이 부분이 움푹하게 푹 꺼져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마에 이거 인당 바로 윗부분, 이 부분 여기가 꺼져 있으면 소용이 없다니까.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충청도에 엄청난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야. 하여튼. 그 당시에 충청도의 옛날에 최고 부자 집 아들이에요. 서울에 세층 말하는 그 당시 인류대학을 나왔죠. 그리고 인물도 좋아요, 그 양반이. 그런데 이 사공중정이 굴했어, 굴. 움푹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푹 꺼졌어. 그런데 그 재산을 다 털어먹었어요. 다 털어먹었어. 하는 대로 안 되는 거야. 뭐 한다고 확 좀 하는 척 하다가 안 되고 해서 수십 번 털어먹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도 불 나고 그래서 다 터지고 아주 완전히 다 털어먹었어요. 이제 60이 훨씬 넘었는데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이 부분이 평탄하지 않으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정광륜 인당청이라고 그랬죠. 사공, 중정. 이게 마찬가지예요. 광륜이라는 게 뭐예요? 넓고 윤택하다는 게 뭐예요? 굴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움푹 꺼지지 않았다.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인당은 맑아야 된다는 거는 아시잖아요. 인당. 이 두 눈썹 사이가 빛깔이 좋고 깨끗하고 살집이 좋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맑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산근부단 연수괄. 산근이 어디입니까? 양쪽 눈이 있으면 눈 가운데죠? 이걸 산근이라고 그러죠. 이 산근이 끊어지면 골치 아파요. 이게. 산근이 끊어졌다는 건 뭐냐면
산근이 내려오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는데 산근이 없어. 여기서부터 여기만 좀 있는 듯 하죠. 여기가 없어. 없는 거죠, 이렇게. 이게 산근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산근이 아주 저함한 거지, 지나치게. 이렇게. 이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이 부분이. 근데 완전히 끊어졌다고 하는 건 이 부분이 콧날이 사실상 없는 거예요. 과부 할머니로서, 과부 아주머니로서 대포집을 하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산근이 없어. 산근이 연령으로 봐서는 41세에 해당되지요. 그러면 41세 산근의 좌측을 광전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우측을 정사라고 그러고. 그러면 41세, 42세, 43세인데 산근이 끊어지면 요 40대 넘어가는데 죽는 거죠. 죽어. 아주. 일반적으로. 그 40 넘어가는데 어려워요. 그런가 하면 이런 건 정말 이건 굉장한 노하우인데 그러면 40대만 이게 있느냐. 산근이 끊어지면 일생 동안 고생이 많아요. 그런데 61세가 오면 또 한 번 엄청난 변혁을 일으켜요. 상근이 없으면. 크게 흉한 일을 당한다고. 이런 건 책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 다 물려받은 것들이. 그래서 산근이 끊어지면 안 되고 연수활. 요 밑에가 연상이고 수상이죠. 이걸 연수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이 부분이 넓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이 좁으면 코가 어떻게 되겠어요? 코가 이 모양으로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에? 이렇게 널찍하게 내려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네. 다음 절 준두 재원 인중정 구여 사자 승장 활 지각 조기 천고 준두는 코끝이잖아요. 이 코끝이 여기서 지금 가지런하다는 거죠. 원이라고 하는 건 둥근 거죠. 가지런하다는 건 뭡니까? 양쪽 콧방울의 크기나 모양이 둥글둥글하게 깨끗하게 생기고 가지런하고 이 준두 코끝이 둥글어야 돼. 살이 붙어가지고 뼈가 튀어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인중이 반듯해야 된다. 이 코 밑으로 내려오는 인중. 인중이 과연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느냐? 있죠. 네. 이 인중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중이 골이 없으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무자지상이다 이 말이야. 무자지상. 인중에 골이 없고 그러면 대부분 그 50세를 전후해서 이 몸에 그 병을 앓는 수가 많아요. 큰 신고를 겪는 수가 많은데 인중이 없다, 골이 없다. 그럼 무자지상이야. 자식을 두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인중이 골이 있는데도 이런 건 책이 없는 거지. 골이 있는데도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넓어지면은 아들을 많이 둬요. 원폭하면서. 요즘이야 뭐 하나 낳고 둘 낳고 많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거 하면 위는 넓은데 아래로 내려오면서 좁아지면은 딸이 많아요. 딸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좁아지면 딸이 많아요. 인중은 골이 분명하고 폭 파인데 쭉 일직선으로 내려와줘야 돼요. 널찍하게. 그런가 하면 인중에 이 골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이렇게 실을 하나 거놓은 것처럼 이렇게 골이 없단 말이야. 줄만 하나 있고. 이래도 자식을 못 두는 수가 많단 말이죠. 인중이 삐뚤어지면 또 안 되죠. 인중이 삐뚤어지면 또한 자식을 못 두는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에 구여사자 승장활. 입이 마치 사자와 넉사자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 이 끝이 분명하고 이렇게 생기면 이게 좋은 거죠. 이렇게. 이렇게 넉사자처럼 큼직하게 딱 중앙을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아랫입술의 밑에 턱이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성장이라고 그래요. 이 성장이 널찍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널찍하지 않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 아래 턱, 그러니까 아랫입술 바로 밑에가 너무 오목하게 함몰되어 있으면은 잘못하면 익사한다고. 익사. 수액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은 61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성장이 지나치게 함몰되어 있으면은 익사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성장에 큰 사마귀가 있어도 수액을 당하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물에. 자, 그 다음에 지각 쪽이 창고음. 지각이라고 하면 이 턱 끝 밑이죠. 이게 족이라는 건 뒤로 다시 돌아다 보는 거니까. 어디? 턱이 뒤로 벌렁 넘어가면 안 되고 앞으로 적당히 솟아서 이 얼굴과 조응하는 이러한 형태를 지녀야 된다는 거죠. 거기다 창고가 응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천창과 양쪽 이마의 변두리인 천창과 양쪽 턱에 가인 지고가 뒤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겨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탄탄하게 싸서 응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잘생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살집이. 그 다음에 살림, 원만, 역마풍. 살림이고 역마고 다 이 천창에 붙어 있는 거죠. 뭐다. 원만이란 말이죠. 둥글고 가득해야 돼 살집이. 이 부분이 살을 깎아낸 듯이 뼈가 톡톡 붉어져 있으면은 이게 평생 신고가 많아요. 또는 중년의 재미가 없어. 벼슬아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이게 중년 이후에 이게 재미가 적어요. 여기 적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두드룩하게 동수룩하게 이렇게 보여야 된다. 살이 붙어가지고. 살집이 아주 원만하고 풍성하게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월 고해 변지정. 1월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지금 뼈를 얘기하는 건데 일각월각이죠. 좌측 눈 위에 있는 뼈를 일각이라고 그러고 우측 눈 위에서 세로로 쭉 올라간 뼈를 월각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이건 높이 나올수록 좋아요. 뼈가. 앞으로도 높이 솟아야 되고 위로 쭉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 밑에 해라고 하는 건 그냥 어조사로 그냥 이렇게 붙여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변지정. 변지가 고요해야 돼. 맑아야 돼. 변지가. 맨 마찬가지죠. 이쪽 부분에 막 상처나 있고 잔뜩 찌그러지고 깨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전부 다. 그 다음에 음양, 육다, 어미장. 음양이라는 건 지금 뭡니까? 눈이잖아요. 좌측 눈, 우측 눈이죠. 태영, 태양. 그 양쪽 눈은 육다. 눈이 툭 튀어나온 듯이 하다든가, 눈 주위에 살이 없어갖고 뼈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살이 도드룩하게, 두툼하게 잘 그냥 붙어 있어야 돼요, 평탄하게. 거기다 어미장이라고 하는 건, 이 어미, 눈꼬리가 길어야 된다는 거죠. 눈이 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눈이 땡그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이렇게. 그 다음에 정면, 관골, 유신광, 난대, 평만, 법령정, 금괴, 해각, 생미황, 정면, 관골, 유신광. 정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그 정면, 맨 앞에서 본다는 뜻이 아니고 기울어지지 않은 겁니다. 정면 관골이라고 하는 건 바른 얼굴이니까 기울어지지 않은 얼굴이에요. 한쪽 관골이 높고 한쪽 관골은 움푹 꺼졌다든가 한쪽 관골은 높이 올라가고 내려왔다든가 이게 아니라 바란스가 맞아야 된다 이 말이지. 관골은 바란스가 그렇게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광이 있어야 돼. 관골의 기색이 좋아야 된다 이 말이죠. 관골에. 보통 지금 운이 약한 사람들이 보면 관골에 다닥다닥 뭐가 끼고 막 그러죠. 시커멓고. 그러면 운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운이 좋은 사람은 관골도 번쩍번쩍하죠. 그 다음에 난대라고 하는 건 좌측 콧방울을 난대라고 그러잖아요.
우측 콧방울은 정위라고 그러는데 지금 하나만 그냥 들은 거예요. 콧방울은 평만하고 움푹 꺼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가득하고 큼직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범령정이라고 하는 거. 범령. 범령이라는 건 이렇게 내려가는 선이죠. 양쪽 콧방울 옆에서부터. 이걸 범령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라야 된다. 정이라고 이게 원래 이 바를 정자인데 동사형으로 하려면 형용사형으로 하려면 뭐라고 그래야 돼? 바라야 된다. 이게 말이 이상한데 하여튼 바르게 생겨야 된다. 이 범령이 바르게 생겼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여기만 있고 이렇게 끊어지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래야 수명도 길고 좋아요. 그런데 이놈의 범령이 여기서 시작해서 내려오다가 입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굶어 죽는단 말이죠. 반드시 굶어 죽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범령이 내려와서 이렇게 입을 싸고 이렇게 쭈글쭈글 선에 이렇게 돌아도 굶어 죽는다 이 말이지. 끊어진 것보다는 긴 게 좋죠. 끊어지면은 직업의 병이 많고 주거가 좀 불안해요. 이런 사람들이 자주자주 이사도 당기고 직업도 그 무슨 자주 바꾼다든가 또는 하여튼 한 직장이나 전문직으로 꾸준히 붙박이로 있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끊어지면은. 그 전문직 종사자들이 보면 이게 깊어요. 전문직 종사자들. 평생 한 직장에서 그냥 하면서 그 전문직으로 갈 사람들이 보면 이런 것들이 깊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뭡니까? 제가 이쪽 관상에 관한 논문을 좀 쓰다 보니까, 옛날에 한나라 때 주화부라고 하는 그 장수가 있었어요, 장군이. 그런데 그 주화부는 성이 두로주자고, 그 당시에 그 상을 잘 보던 사람 중에 또 주건평이라고 있었어. 이렇게 씁니다. 주건평이. 근데 주화부가 그 당시에 유수태수인가 뭐 태수를 지냈는데 주건평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 상을 좀 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주건평이가 뭐라고 그랬느냐. 당신은 앞으로 3년 후에 장군이 되고 8년 후에 승상이 된다 이 말이지. 그리고 제후가 후작이 된다 이 말이야. 후라고 하는 벼슬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그 9년 후에 굶어 죽게 된다. 그러니까 그 주화부 장군이 웃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네가 말하기를 내가 얼굴이 귀해서 봉후가 된다는데 후자까지 올라간다는데 제후가 된다고까지 제후의 칭호를 받는다고까지 했는데 또한 굶어 죽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나한테 그걸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그 주건평이가 그 주화부의 입을 딱 가리켰어요. 입을 가리키면서 종으로 내려온 주름이 입으로 들어가면 굶어 죽는다고 상법에 되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 법령이 입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대는 당신은 그때 그 후에 굶어 죽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뭐 좀 스토리가 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황제한테 노여움을 샀어. 그래서 형을 당하게 됐어요, 형을. 그래서 끌려 들어가게 되니까 닷새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피를 토하고 죽어버렸어요. 굶어 죽었어요. 역사적 기록입니다. 이 주건평이가 여러분들 그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 아시잖아요. 조조의 아들이 조비거든요. 조비.
조비라고 하는데, 조조는 황제를 못 해보고 죽었어요. 그 당시 한나라 헌젠가를 협박해가지고 전권을 휘둘렀지만 황제를 못하고 죽었다고. 그리고 조비가, 그 아들인 큰아들이 조비가 이제 황제에 올라서 문제라고, 그럴 문자 쓰는 이 문제, 우리나라라는 걸 세워서 문제를 했지요. 근데 그 이전에 이 오관장이라고 하는 벼슬을 했어요. 오관, 5개의 하는 장군이다 이 말이죠. 이걸 할 때인데, 그 당상에 한 손님들이 한 30여 명이 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주원평이 이걸 오게 했어. 주원평이. 아니, 허부. 주원평이는 저쪽이고, 이제 허부라는 사람이 또 그 나라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허부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허부가 성문 앞에 이런데 그 조그만 골목에 살면서 상을 보는데 틀림이 없단 말이야. 그 소문을 듣고 조조가 살아있을 때 벼슬을 줘가지고 가끔 갖다 불러서 봤단 말이에요. 저놈은 어떠냐? 이놈은 어떠냐? 나는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러다 이제 그럴 때인데 그 아들인 조비가 오관장인데 손님들 한 30여 명을 딱 불러놓고서 허부한테 상을 좀 다 뽑아드려라. 어쩌고. 그런데 뭐라고 물었느냐 허부한테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묻고 나는 얼마나 살 것 같으냐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부가 뭐라고 그러느냐 쓱 보더니 장군께서는 연수가 80이라 80을 사신다 이 말이에요. 80까지 사시는데 나이가 40이 됐을 때 소액을 당하게 돼. 작은 액을 당하게 되니 그때 잘 보존해서 잘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랬다 이 말이야. 그런데 조비가 나이가 40이 됐을 때 중병에 걸렸어요. 큰 병에. 근데 조비가 워낙 이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조조, 조비, 조식 이걸 삼조라고 그래요. 아주 이 중국 문학사에서는 대문인들이고 시인이고 뭐 엄청난 사람들이죠.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뭐 유비 같은 건 저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실은. 근데 그 조비가 워낙 똑똑하니까 중병에 걸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허부가 80까지 산다고 한 것이 바로 이 말이야. 왜냐? 밤과 낮으로 나누면은 40인 거야. 밤 하루, 낮 하루로 계산해서 80이라고 한 거다 이 말이야, 이 말이. 중병에 걸려놓고 보니까 아하. 그래서 40살에 소액을 당한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로구나. 그걸 알고 죽었어요. 조비가 그래서 40살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뛰어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주건평이가 주화부를 얘기할 때 당신은 정승이 되고 나중에 제후까지 받게 되지만 굶어 죽게 된다. 그 이유로서 세로로 내려온 주름이 입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 법령이 참 중요해요. 법령이 내려오다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무슨 상처 비슷하게 이렇게 중간에. 그러면 보통 아들을 못 두는 수가 많아요. 그 법령이 바라야 된다는 거죠. 바르게 생겨야 된다. 그 다음에 금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게 콧방울이에요. 응? 금괴, 갑괴 그래요. 그래서 양쪽 콧방울을 금갑이라고 그래요. 왼쪽 콧방울을 금괴라고 그러고 오른쪽 콧방울을 갑옷갑자 붙여서 갑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 괴라고 하는 게 이게 괴짝이거든요. 상자. 근데 돈을 들어오면 어디다 넣어놓겠어요? 쇠로만 돈 상자에다 넣었던 거예요. 구리 같은 걸로. 그 다음에 갑괴라고 하는 건 가죽으로 막 이렇게 씌워서 만드는데 아무나 손 못 대도록 말이죠. 그래서 콧방울과 여기서 해각이라고 하는 건 입을 해구라 그래요. 해구. 바다의 자 입구자. 그래서 얼굴에서는 그 바다라고 해라고 그러면 입입니다. 해각이니까 뭐예요? 입꼬리 끝이지. 양쪽 끝이. 입술 끝.
이런 부분들엔 생미황, 언제나 이 황색을 띠고 있어야 좋아. 밝고 맑은 황색을 띠어야 좋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삼음, 삼양, 불고초, 용장, 호복, 내상당, 오악, 사독, 무국파, 변시, 인간, 가상랑. 삼음, 삼양이라고 하는 건 눈입니다. 양쪽 눈이 고라고 하는 건 마를 고자예요. 거칠하게 말라 죽는 거. 고목 그러잖아요. 고목이라고 쓸 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사시킨다, 말려 죽인다 이렇게 할 때 이 마를 고자를 쓴다고. 나무목변의 고자. 초라고 하는 건 이게 원래 불에 끌린 것처럼 거칠한 겁니다. 양쪽 눈에 물기가 없어가지고 마른 듯하고 거칠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된다. 불고초. 용장, 호복, 내상당. 말 그대로 좌청룡 500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에 용과 같고 그 호랑이와 같은 귀가 감춰져 있고 엎드려져 있어야 된다. 감춰져 있어야 돼. 그 빼어난 눈의 신기가 은은하게 감춰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이건 내가 아니라 잉이네요. 잉, 여전히 또한 상당. 거기에 합당하다. 네? 그 다음에 오악사독, 무국파. 오악사독. 오악이라면 남악인 이마, 북악인 턱, 그 다음에 좌측 관골 동악, 우측 관골 서악, 가운데 코인 중악. 이게 오악이죠. 그 다음에 사독은 눈, 콧구멍, 입, 귓구멍이죠. 구멍 얼굴에 있는. 어느 지방에서는 또 뭐 구멍을 군역 그러더만. 오악과 사독은 서로 극하고 파라는 건 격에서 떨어져 깨진 거죠. 격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 서로 극하면 안 된다 이거죠. 턱은 뒤로 넘어가고 이마만 그냥 잔뜩 튀어나온다든가, 좌측 관골은 없는데 우측 관골만 툭 나온다든가, 또는 모두는 다른 부분들이 납작한데 코만 들이솟는다든가, 이게 다 극하는 거지 뭐예요. 파하는 거고. 그래야만 이 변시라고 하는 건 이게 그 중국어로 비엔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 바로 이런 말이에요. 바로 그래야만 그런 사람이래야 가상랑. 이 랑이라고 하는 건 사나이랑 자인데 벼슬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정말 벼슬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오행형을 보죠. 목수, 금방, 수주비, 토형, 돈후, 배여구, 상첨, 하활, 우이, 명우이화, 오양, 인형, 자세추. 오행형. 사람의 몸을 5가지 오행에 맞춰서 분류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목형은 뭡니까? 목수, 금방, 목수라고 그랬잖아요. 수는 야일 숫자예요. 원래 태어나기를 몸이 야인 듯이 홀쭉하고 길게 태어났으면은 이건 목형이다 이 말이에요. 몸이 그 사람은. 그 다음에 금방이라는 건 방언한 거예요. 금형으로 태어난 사람은 얼굴이 대부분 사각진 사람이 많아요. 무골들 중에 많아 또. 그 다음에 수주비. 수형으로 태어난 사람은 주로 비 많은 사람이 많아요. 약간 뚱뚱한 사람. 토형도 비슷한데 앞으로 이제 이게 나와요. 그런가 하면 토형, 돈우, 배여구야. 수형과 이 토형의 차이가 뭐냐면 토형은 이 돈이라는 게 도타운 거야. 후는 둥그스름 두꺼운 거죠. 몸이 두꺼워 앞뒤가. 그리고 배라고 하는 건 등이에요. 등이 거북이와 같아. 살이 붙어서. 그러니까 이 토형이 아주 이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토형으로 뒤에 등어리에 살이 그냥 거북이처럼 두툼하다. 구부러지면 안 되고 몸이 빤듯한데
뒤에 살이 잔뜩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상첨하활 우의, 상첨하활 명의화. 우의는 뾰족하고 사람이 몸체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넓은 듯하게 생긴 것을 바로 화라고, 화형이라고 이름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양, 인형, 자색한 이런 5가지 모양의 사람들의 형태를 자세히 봐서 미루어야 한다. 미루어 알아야 한다. 자세히 살펴서 봐야 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